쇼미더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부터 노란 톡방에 여러분들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 QR코드 스캔 그리고 8479 누르고 들어오셔서 바로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로 김즈신님,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SK 종목 들고 계시고 5% 비중이에요. 32만 6천 원에 지금 비중 입니다라고 했는데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둘 중에 하나를 좀 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SK 저희가 봐드릴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종목이 조금 많아서 조금 네.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네네. 자, SK는요, 그 SK그룹의 어떤 모기업의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지금 자금이 많이 부족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기업으로서의 지주회사로서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차라리 조금 매도를 해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주가는 많이 안 올랐는데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이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수익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갈아타는 전략을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고구님의 사연, 다우데이터입니다. 15,990원에 10% 가지고 가야 하는 건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셔서요. 홀딩할까요 말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 회사는 비중 한 10% 정도라면은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이 지금 한 5일째 연속으로 순매수가 꽤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다우기술이라든가 키움증권 같은 이런 우량한 자회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시총이 4,400억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만 4,100억이에요. 너무 좀 저평가된 거는 맞잖아요. 물론 지주회사니까 가치평가를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너무 실적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로서의 매력은 있고요. 영업이익도 3분기 연속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지금 주가가 좀 저평가돼서 힘이 없지만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가치 투자자들이 참 좋아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같이 투자를 한다면 이 종목 진짜 매력 만점이다라는 또 피드백 주셨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주린이님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길죠. 20% 비중에 지금 47,898원에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도 친절하게 또 상세하게 전략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이 이수 스페셜은요, 네.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주다 하는 것인데 전고체 배터리는 정말로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조사를 해봐도요. 우선 그 관련 소재 가격이 너무 비싸요. 1kg에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 갖고 배터리를 만들면은 최소한도 앞으로 가격을 좀 낮춘다 하더라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고급차밖에 대형 고급차에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한 5% 미만일 거기 때문에 삼성 SDI에서 좀 깊이 부서고 이래서 상용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이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뭐 플러스 반등 조금 나오면 정리해서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선 성장성이 실적으로 수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은 다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네요. 자, 한번 또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 마련해 보시고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사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교 뿜뿜 어피츠님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LG전자 20% 비중에 15,400, 154,500원이네요. 올라오다 빠지고 애가 탑니다. 저 이거 손절을 해야 될지 안 될지 고민돼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대형주 쭉 들고 가려고 하는 장투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아마 그런 또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네, LG전자는 개인 투자자들 참 좋아하고요. 실적도 참 좋아요. 최근 4년 동안에는 실적이 사상 최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비실비실거리면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 전장 섹터가 아주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장기 투자로는 유망해요. 그러나 역시 지금 시장 기조가 쏠림이 조금 심하고요. 성장 속도 측면에서는 조금 느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겠다 이러면은 좀 안 맞는 주식이죠. 그래서 단타를 할까 이러면은 LG전자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좀 묻어놓고 1, 2년 후까지 보겠다 이러면은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전략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고랭이 짱님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워낙 또 팬이신 것 같네요. 3기 EV고요. 지금도 2만 원, 20% 비중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3기 EV는 뭐 대박 났잖아요, 오늘. 모멘텀도 그렇네요. 굉장히 폭발적이었고요. 뭐 얼마나 더 보면 좋을까요? 네, 상기 EV는 최소한도 이익 정도는 내시고 본전 이상에서 매도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 그쵸, 이렇게 그쵸.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전기차용 배터리 앤드 플레이트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오늘 주가가 많이 튄 것은 미국 법인, 조지아주에 있는 미국 법인이 현대차 전기차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약 1,200억 정도의 자금 투자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적극 진출한다. 이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강하게 갔는데요. 뭐 자금도 한 1,200억 정도는 만들어져서 1차적으로는 이미 집행은 됐지만 괜찮고 실적도 괜찮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수익권을 내고 매도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2만 2, 3천 원대 정도 고원저리에서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 보네요. 알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절을 위해서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수익 실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교뿜뿜 어피치님, 필명 똑같은 분이 계시네요. SBB테크 7426원, 19% 지금 비중인데 도와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뭐 네. 워낙 2차 전지 빼고는 뭐 다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또 많은 요즘 곡소리 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계속 또 오늘은 33,4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뭐 이제 우하향 곡선으로 가는 추세인가요? 그렇죠. 이게 로봇 관련 주죠. 로봇 관련 감속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4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인데 기술력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 로봇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못 오를 것이다라고 이미 단정지어서 한 두서너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로봇은 결국에는 재벌들, 삼성, LG, 현대차 이런 재벌들이 만들면서 돈을 버는 거지 중소기업은 만들어서 돈 벌기 참 어렵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거라도 실적조차도 안 좋다면 매도 관점으로 빨리 종목 교체가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금 뭐 한 50% 정도 손실을 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손절을 치고 다른 종목 실적이 좋아지는 고성견주로 교체 매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그냥 바꿔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로봇주는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얘기해 주셨는데 투자 판단은 또 본인의 몫인만큼 참고 자료로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짜자님 사연입니다. 선익시스템 46,550원 매수가 10% 지금 비중입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선익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아유 좀 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한 50% 정도 손실을 냈는데요. 한 50% 손실 나면 정말 열불이 터지죠. 마음도 참 고통스럽고 이럴 텐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종목을 잘못 선정하셨어요. 왜냐하면은 OLED 증착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OLED라고 하는 이 디스플레이 영역은 돈 벌기가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디스플레이 영역이. 그래서 이런 OLED 같은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치열한 사양 산업에 거의 속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안 좋잖아요. 실적도 보면은 순이익이 2022년, 2023년 다 적자거든요. 그리고 시총이 2,250억인데 주식 이런 걸 주식 투자 IT 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할 때는 반드시 업황이 어떻게 될 거나 이 선행 산업인 이 전방 산업에 대해서 철저히 전망을 분석한 다음에 꼭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뭐 어디서 정보 듣고 아니면은 누가 좋다 그래서 사는 이런 버릇을 꼭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망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참고하시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략주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 중에 첫 번째 탑 머티리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대비로 수익률은 31.32% 나타냈고요. 두 번째로는 7월 20일에 편입했던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최고가 대비로 12%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은 지금 수익률도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한 또 히든 공략주 보셨고요. 첫 번째로 포스코 퓨처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포스코 그룹주들 내에서도 아까는 포스코 홀딩스 보라고 유망주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 지금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은 참 시장의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리 보시면은 거래량이 사상 최고가 나오고 음봉에서 꼬리가 아래 위로 쭉 달렸어요. 오늘은 결국은 굉장히 팽팽한 가운데에서 약간 매도가 우세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포스코 그룹의 양극재 기업으로서 두목이고 양극재, 음극재 같이 생산하는 기업인데 조정을 조금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에는 2차 상승은 또 틀림없이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묻어놔도 된다. 다만 단기 관점에서는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장점이 포스코 그룹의 수직 계열화의 완전한 고리를 갖다가 뒷받침을 하면서 양극재, 그다음에 또 음극재, 거기에다가 전구재까지 생산하죠.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은 완전히 확보하고 있고 이건 뭐 수면제 먹고 한 1, 2년 자단하면 훨씬 더 어쨌든 간에 더 올라가 있어요. 다만 이제 며칠 동안 골골거리면서 주가가 좀 빠지면은요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참아내야만이 사실은 큰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좀 괴롭더라도 인내하는 관점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서 또 한 차례 더 올라간다면은 일부 물량을 팔아서 좀 조정받을 때 좀 물량을 저가에 더 실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눠봤고요. 에코프로 BM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 테마들 너무 또 잘 갔다 보니까 아마 공략주 애프터 서비스로 이 종목들도 가져오신 것 같았는데요. 에코프로 BM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에코프로 BM도 추천을 여러 번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워낙 갖고 있는 분이 많을 것 같다 싶어서 좀 이걸 특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됐었고 이랬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보면 오늘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의 양극재 회사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코프로 BM이야말로 양극재가 사실 배터리의 심장이 양극재거든요. 우리가 전기차의 심장을 배터리라고 한다면 배터리의 심장은 양극재란 말이죠. 이 양극재야말로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면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품인데 거기에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빠졌니 안 빠졌니 조정을 받느니 안 받니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시적인 조정을 거쳐서 시세가 다시 크게 더 날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할 기업이다. 그리고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거래량이 좀 오늘 많이 터지고 이렇게 좀 밀었기 때문에 조정은 좀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다만 이 회사의 기술을 보면은 결국 양극재 단에서는 최첨단 그런 배터리 기술을 또 다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만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단결정 양극재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완전히 업계를 앞서 나가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조정을 조금 거쳐서 숨고르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갈 수 있다. 다만 단기 조정은 조금 필요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후에 또 숨고르기 하고 나면은 잘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니까요. 에코프로 BM 너무 또 들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또 하나기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주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캐파 역시도 확보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하는데 역시나 또 오늘은 또 9%대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이거 갖고 계신 분도 오늘 야 이거 너무하네. 9%가 뭐야? 한 1, 2%만 빠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이럴 텐데요. 그러나 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9% 한번 빠져주면은요. 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와서도 주가가 별로 신통하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 한 1, 2주 정도 조금 세우고 있는 것은 이번에 7월 말에 또 14만 7천 주의 12전환 물량, 전환 사채 물량이 또 전환이 돼요. 그 물량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주가를 세게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는 국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업은요, 이번 하반기 들어가서는 굉장히 수주 물량이 급격히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기술도 굉장히 높은 하이엔드급의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면서 북미 쪽과 유럽 쪽에 동시에 장비 수주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고요.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비교적 싼 편이에요. 제가 이거 완전히 바닥에서 얘기해서 꽤 많이 올라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100%가 채 안 올랐죠. 100% 정도 이렇게 고점 저점에서부터 올랐기 때문에 뭐 2배, 3배, 4배 간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하반기 성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장중에 좀 빠지면은 그건 분할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분할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해 주신 게 하나 기술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코스모 신소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에 공략주로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12.44%까지 껑충 뛰어 올랐어요. 뭐 오늘은 조금 빠지기는 했으나 시장 여파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이거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뭐 오늘은 2차전 전반이 굉장히 물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8, 9%, 7, 8%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 너무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필요는 또 없다. 다만 조정 뭐 주가가 들락날락거리면서 기간 조정은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나빠졌네? 그러면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재 회사들 요번에 다요 2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신통치 못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아니 그 작년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양극재의 가격 매기는 가장 기초가 되는 리튬 값이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 나빠질 그 실적의 리튬 가격 하락에 비교하면은 실적 한 10몇 % 정도 빠진 것은 뭐 그렇게까지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많이 리튬 값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반기는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주가의 어떤 거는 크게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공략주 애프터 서비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히든 공략주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또 여러분들 또 종목명 알려주시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84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많이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힌트 좀 들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힌트는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포스코 그룹과의 연관관계가 굉장히 깊은 기업인데요. 그 포스코 퓨처엠의 증설에 관심도가 상당히 올라간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힌트를 갖고 알 수 있을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 증설에 관심이 업 되어 있는 종목이다. 아까 뭐 쇼 얘기도 했는데요. 그 노래를 불렀던 또 가수의 이름도 종목명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또 합치면은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종목명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세요. 저희 커피 쿠폰 10분 추첨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략주 바로 저희는 들어가서 또 여기 나눠보도록 하시죠.